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EUV 제작 엑시노스 AP 라인업 강화, 고가폰은 물론 중저가폰도 퀄컴 잡는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 연말 신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출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급형 스마트폰은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공략한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2년 사이 전 세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에서 존재감조차 없었던 삼성이 이번에 신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두 자릿수의 점유율로 올라갈 설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지금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개를 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중저가 폰용뿐만 아니라 고가 폰용뿐만 아니라 중저가에도 지금 힘을 실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언을 하나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자기들의 중저가 폰까지도 엑시노스 시리즈를 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거죠. 삼성 EUV 제작 엑시노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라인업 강화, 고가 폰은 물론 중저가 폰에도 퀄컴 잡는다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5나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품군의 보급형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에 탑재될 프리미엄 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엑시노스 2200. 그런데 다른 제품이 이제 5나노 공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EUV 공정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중저가 폰용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해서 그간 부진했었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에서 이제는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데요. 지금 4일날 유명 IT 팁스터이죠.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엑시노스의 1280은 5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되며 이전 제품인 엑시노스 1080보다 사양은 더 낮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80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달에 출시가 됐죠. 이것은 EUV 5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전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였어요. 그래서 5나노 공정으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용으로 지금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5나노였다면 그 단가도 좀 높아요. 단가가 또 높고 아주 저가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가격으로 지금 뺐다라는 그런 사태죠. 지금 엑시노스 1080과 같은 경우는 작년 출시 전에 상하이에서 이벤트를 할 정도로 중국의 OVX, 오포, 비보, 샤오미를 겨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화웨이가 그 궁지에 물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화웨이의 몰락이 눈에 볼 듯이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OVX의 제조 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그 AP의 수요, AP의 수요를 노리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죠. 비보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IT 팁스터의 그 아이스 유니버스의 말처럼 지금 엑시노스 1080보다 이 1280이 더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나오게 된다면 삼성의 중저가형 모델은 물론 지금 중하권의 저가용 제품, 말하자면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상당히 낮췄거든요. 기능을 상당히 낮추면서 단가 측면에서도 그 단가도 아주 저렴한 단가로 나갈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5나노 첫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충분히 받아야 됐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IT 전문 매체인 쌤모바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트윗을 인용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제품 중 대다수 제품은 지금 퀄컴 혹은 미디어텍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썼던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 모바일 기기 대부분이 엑시노스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드엔드급이라면 중가의 이야기예요.
중가를 공략했었던 삼성의 엑시노스 1080은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 일부 모델과 비보의 X60에 채택이 됐습니다. X60은 비보의 제품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중가 수준, 저가는 아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포, 비보, 샤오미 거의 대부분이 저가 용품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쓰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처참했죠. 오로지 비보만 삼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 칩셋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올 엑시노스 1280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에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1280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엑시노스 시리즈 최초로 저가 스마트폰 시장까지 아우를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저가 시장에 대해서는 퀄컴과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200 시리즈, 스냅드래곤 400 시리즈 등으로 이 저가용 칩셋 라인업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성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저가 라인을 위한 그 칩셋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 라인까지 만약 아우르게 되면 그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도 저가 라인이 또 있어요. 내년 갤럭시 시리즈에 엑시노스의 탑재 비중을 크게 늘린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퀄컴 그리고 미디어텍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주로 쏘았습니다. A 시리즈를 제외하고 이 부분을 지금 삼성이 이번에 개발 발표하는 1280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2020년 기준 갤럭시 A 시리즈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가운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대부분 엑시노스 1280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 기기에 가장 적합한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저가 폰인 갤럭시 A 시리즈의 다수의 엑시노스가 채택될 경우 삼성의 모바일 AP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는 GPU 업계의 강자인 AMD와 손잡고 개발한 엑시노스의 2200의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AP는 올 1월에 출시되었던 엑시노스 2100의 후속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엑시노스 2200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22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죠. 특히 눈에 띄는 내용, 그것은 엑시노스가 AMD가 개발한 GPU를 탑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GPU는 기존의 AMD의 말리 대신에 커스텀된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그래픽 IP가 탑재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퀄컴에서 쓰고 있는 이 그래픽 IP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금 AMD가 지금 통째로 넘겨줘서 했기 때문에 AMD 대 AMD의 싸움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 갤럭시 2200과 같은 경우는 CPU는 ARM의 코르텍스 X2 코어 1개, 그리고 코르텍스 A710 코어 3개, 그리고 코르텍스 A510 코어 4개로 구축된다고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 제품과 같은 경우는 3나노가 아닌 4나노 공정으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엑시노스 2200의 GPU는 현재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에 들어가는 퀄컴의 아드레노 10 GPU와 그리고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칩보다 이 성능과 속도 면에서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 엑시노스 2200을 기반으로 해서 PC용까지 그 SoC를 구축한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그간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 대비 전력 소모가 높고 GPU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업계의 평가를 이번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대폭 낮춘 엑시노스 1280을 출시함으로써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디어텍의 점유율을 되찾고 그리고 갤럭시 S 시리즈의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삼성은 그동안 저가폰에는 엑시노스를 사용하지 않고 미디어텍의 AP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퀄컴의 AP도 일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이 저가폰까지 아우르는 AP를 출시하면서 점유율이 상승될까라는 측면까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저가폰까지 아우르는 AP의 개발은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 글로벌 AP 시장의 점유율은 7%, 그래서 4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지난해 2분기 점유율이 12%였으니까 12%에서 7%면 5%포인트 뒷걸음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점유율 순인데요. 미디어텍이 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화웨이의 영향이죠. 그리고 퀄컴은 거의 횡보, 그리고 애플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삼성이 이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화웨이는 기적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유니SOC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유니SOC와 같은 경우는 지금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칭화유니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되게 관심사예요. 칭화유니, YMTC, 그리고 D램 공장까지. 네.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칩셋 마켓 쉐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디어텍과 같은 경우는 2020년 1분기가 25%였던 것이 지금 2021년 2분기가 43%까지 꾸준하게 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하이실리콘과 삼성입니다.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1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3%로 하락,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는 14%, 12% 정도였던 것이 7%로 하락, 그리고 애플은 지금 비슷해요. 13, 13, 12, 21, 4분기에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15, 14. 왜냐하면 이때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곤두박질 쳤다. 하이실리콘과 같이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왜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점유율이 떨어졌을까?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일단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화웨이의 몰락이 있습니다.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하이실리콘, 화웨이의 자회사예요. 하이실리콘의 화웨이 몰락으로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애플과 퀄컴이 약진하고 중저가 부분에서는 중화권 제조사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미디어텍이 급속한 성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AP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올 2분기에는 그 점유율이 40%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성능 문제입니다. 발열 문제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수용에는 엑시노스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파는 그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 엑시노스 탑재 스마트폰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능 열세로 인해서 최근 퀄컴의 AP 탑재율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AP 점유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체에 들어가는 AP가 정말 많기 때문에 삼성에서 써주지 않으면 삼성전자 AP는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지난해와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990의 성능과 발열 문제가 얽히면서 점유율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미디어텍이나 퀄컴이나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일례로 지금 갤럭시 노트 20이에요. 이 시리즈와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의 성능 저하로 인해서 전량을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량 전부를 스냅드래곤 AP로 탑재한 바가 있습니다. 갤럭시 S21 내수용과 폴더블 폰 갤럭시 G3 시리즈 또한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됐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말하자면 화웨이의 몰락과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삼성전자 AP의 점유율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미디어텍과 유니SOC 등 중화권 업체들의 AP 점유율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미디어텍은 지난해 2분기 26% 점유율에서 올해 2분기 43%로 퀀텀 점프를 했죠. 유니SOC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분기 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9%로 삼성전자마저 눌렀습니다.
미국의 퀄컴은 올해 2분기 점유율이 24%로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상황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AP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1280 제품까지 냈는데 이 삼성전자 AP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삼성의 신형 엑시노스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구글, 오포 등이 자체 스마트폰 AP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구글은 이미 자체 개발한 AP 텐서를 지난 10월에 출시된 스마트폰 픽셀 6 시리즈에 이미 탑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텐서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해서 만들어줬다라는 그 오피셜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AP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저가폰까지 아우르는 AP의 등장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포와 같은 경우도 2023년 또는 2024년에 독자칩 출시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칩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가 독자칩을 개발하고 직접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나와 있어서 보이는데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쉬머트 마켓 쉐어 그래서 2020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를 분석해 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미디어텍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성장이 지금 있고요. 퀄컴은 거의 횡보, 그리고 애플은 완전히 거의 비슷한. 그런데 유니 SOC가 올랐고요. 삼성 떨어지고 하이실리콘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 저가폰까지 아우르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후에 삼성이 퀄컴을 잡는 일까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중저가 폰까지 진출하면서 점유율을 퀄컴 잡는다로 제가 적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